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따끈따끈한 후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배경. 와, 이국적이에요. 콜롬비아가 주 배경이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세트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면이 콜롬비아 그 자체였다. 마치 과장 좀 보태서 미드 느낌이 좀 난다고나 할까? 그리고 배우들 연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와, 송중기는 역시 송중기였다. 연기하는 송중기는 진공청소기 그 자체더라. 몰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특히 영화에서 보이는 열정이 드라마랑은 또 달라. 송중기 배우 첫 영화가 2012년 늑대 소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죠. 이번 영화에서도 늑대 소년 때 그 열정적인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그때 그 미친 흡입력으로 연기했던 송중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희준 배우는 이전 작품인 살인자 오난감에서 송촌이 뭔가 감옥 갔다가 철들어서 다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권혜요 배우도 워낙 베테랑인지라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 느낌 그대로 잘 살렸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께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는 아무리 간단히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스포가 안 섞일 수가 없거든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때는 바야흐로 1997년 IMF 시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환 위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 때 일이거든요. 그냥 그때 생각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부도가 나거나 망했어요. 막 근무오기 운동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송중기 가족도 쫄딱 망합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송중기 아빠가 어땠겠어요. 당장 국내에서는 다 어렵고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송중기 아빠가 김종수 배우거든요. 극중 이름이 근태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해외에 살고 있던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권혜요 배우, 극중 박병장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 베트남 전쟁 당시 같이 파병 갔던 전우라는 설정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어찌저찌 연락이 닿게 되고 그렇게 콜롬비아에 살고 있던 박병장을 찾아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간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겨납니다. 송중기 배우가 결말로 갈수록 어떤 선택들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이 송중기가 맡은 국희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박병장이라고 보는데요. 송중기의 어떤 선택의 개연성들을 이해하려면 박병장이라는 인물을 아주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름이 박병장이라고 해서 넉살 좋은 은퇴 군인이 아닙니다. 특유의 여유랑 카리스마가 있긴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이 구역 짱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국희는 아빠 덕분에 박병장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생겼는데 일도 잘해요. 단숨에 박병장 눈에 띄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의류 밀수. 요새로 치자면 해외 직구 같은 거예요. 세금 신고 없이 가져와가지고 비싸게 유통시키는 일이었죠. 요새 드라마든 뭐 OTT든 죄다 불법 약물이라든지 불륜에 조폭에 아무튼 뭐 이렇게 자극적이게 만든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의류 밀수라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겠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세관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쿠키가 기지를 발휘해서 목숨을 걸고 물건을 지켜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러한 활약 덕분에 박병장뿐만 아니라 브로커한테도 눈도장을 찍었죠. 이 브로커가 누구냐면 이희준 배우, 극중 이름이 수영인데요. 처음에는 착한 놈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본색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박병장하고 우호적인 관계처럼 지내는데 알고 보니 박병장을 제끼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국 상인의 우두머리가 돼서 더 많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인 거죠. 이희준한테는 송중기가 판을 뒤집을 좋은 먹잇거리로 보인 겁니다. 결국 이희준 배우가 맡은 수영이라는 인물은 쿠키에게 어떤 은밀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박병장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쿠키가 난처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병장하고 수영한테 동시에 팽당할 수 있잖아요. 결국 위기 상황에 놓인 송중기 배우가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저 멀리 콜롬비아까지 가가지고 결국 똑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푸닥거리 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물론 이들의 삶도 다르고 있고 긴장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뭐랄까 굳이 콜롬비아까지 가서 찍었어야 할 스토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IMF라는 배경으로 할 거였다면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박병장 같은 사람이랑 수영 같은 인물이랑 갈등과 서사를 만들어 나갔더라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식상하지 않게 찍으려고 많이 공들인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의류 밀수라는 소재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게 돼? 하겠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느리고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게 아마 의류 밀수라는 소재가 아니었을까 일단 신박했습니다. 사실 출연진 면면을 보면 연기는 뭐 보기 전부터 다 검증돼 있잖아요. 연기에 대해서는 깔 게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자칫 밋밋할 수 있던 장면들을 배우들이 연기로 다 커버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시나리오가 좀 밋밋하거나 좀 아쉽다고나 할까? 어쨌든 예고만 봐도 쿠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감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쿠키라는 캐릭터를 통해 뭔가 대리 성공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내가 다 뿌듯하고 뭉클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특히 쿠키가 처음에는 19세로 출발해서 영화 끝날 때쯤 30대 아저씨가 돼 있거든요.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사실 송중기 배우만 조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희준 배우 연기 너무 좋았어요. 와, 처음 등장할 땐 무슨 프레디 머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선 강탈은 물론이고 야심이 그득그득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하얼빈에 조우진이 있다면 보고타에는 이희준이 있는 느낌이랄까? 뭐 둘이 완전 다른 캐릭터긴 하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영화를 입체적으로 살려낸 그런 인물이 바로 이희준 배우가 아닐까. 어쨌든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또 솔직히 생각보다 좀 밋밋하다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사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나 감동은 묵직한 맛이 있거든요. 문제는 요새 하도 도파민 터지는 자극적인 작품들이 많았던지라 보는 눈이 거기에 적응해 버린 건지 뇌리에 팍 박히는 그런 장면이 좀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감독도 이걸 신경 쓴 게 느껴진 부분이 어떤 거냐? 후반부로 갈수록 보통은 템포가 느려지거나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에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들었어요.
영화 중반부터 빠른 템포로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긴 하는데 이게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너무 뭐랄까 뭔가 생략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더 처절한 장면들이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몰라요. 이건 제가 요새 좀 자극적이고 눈뽕 터지는 작품들만 주구장창 봐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총평하자면 영화 자체가 주인공인 수키, 송중기 배우를 닮은 그런 영화다. 그래서인지 성실하고 묵직한 맛은 있지만 뭔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카지노, 수리남처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야망을 실현해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특출난 장점은 의류 밀수라는 신선한 소재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더라. 다만 낯선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배우들의 그런 연기만으로도 티켓값은 충분하더라. 기대감 없이 보면 볼만하다. 차라리 초반부를 좀 줄이고 후반부에 힘을 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것으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 300만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00만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1000만은 모르겠어요.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먼 드라마랑 누아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